안녕하세요. 닥터 스팅입니다. 오늘은 상처 드레싱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처 드레싱. 드레싱이란 말은 드레스, 옷이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상처에 옷을 입혀서 상처를 보호하고 상처를 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처 드레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처를 빨리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상처 드레싱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사건은 1950년대, 정확히는 195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58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상처는 건조하게 두지 말고 상처를 촉촉하게, 상처를 수분 환경 아래 두면 상처가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발견이고 지금까지 상처 드레싱의 근간이 되어 오고 있는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등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이 상처를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처를 더 빨리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수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수분 드레싱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수분 드레싱을 하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상처 드레싱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이 상처를 밀폐시켜야 그 수분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연고를 바른다. 연고를 바르는 건 당연히 상처를 촉촉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르는 당시에는 촉촉하지만 그대로 계속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아무리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연고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처는 건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고만을 바르는 것은 수분 드레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셨다면 수분 드레싱에는 밀폐라는 개념, 이 상처를 가두는 개념이 필수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수분 드레싱 앞에는 밀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분 드레싱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분 드레싱을 하고 있고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대부분 접하는 드레싱 방법이 수분 드레싱입니다. 듀오덤, 메디폼, 메플렉스, 알레빈, 테가덤, 오피사이트. 지금 방금 제가 열거한 모든 방법들이 다 수분 드레싱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상당히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모든 종류가 다 수분 드레싱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에서는 필연적으로 진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진물은 어려운 말로 삼출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물에는 상처 회복에 필요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진물이 완전히 상처에서 마르지 않고 상처 회복을 도움해 줄 수 있도록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밀폐 수분 드레싱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는 수분 드레싱 제품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분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제품, 가장 많이 쓰는 제품 두 가지를 뽑자면 바로 첫 번째는 듀오덤, 두 번째는
메디폼입니다. 듀어덤과 메디폼 모두 아주 훌륭한 수분 드레싱 제품이고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만약에 제 손등에 찰과상, 긁힌 상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레싱 하는 것이 가장 상처를 빨리 낫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한 수돗물에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시키고, 만약 소독제가 있다면 소독제를 상처 주변부로 소독해서 상처 주변에서 상처 안으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드레싱을 선택하고 부착해야 되는데, 보통 사용하는 것은 상처 발생 직후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메디폼입니다. 듀오덤을 선택하지 않고 메디폼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처 발생 초기에는 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메디폼이 진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듀오덤보다 더 진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메디폼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개는 하루에 한 번씩 메디폼을 교체하고, 상처 발생 2-3일 뒤부터는 진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메디폼 사용을 중단하고 듀오덤을 부착하게 됩니다. 듀오덤을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다가 상처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 진물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가 이르기 때문에 듀오덤 교체 빈도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더 드문드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상처 발생 초기에는 메디폼 드레싱을 사용하다가 상처 발생 시점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듀오덤으로 교체하고, 그 듀오덤을 매일 사용하다가 그 교체 빈도가 줄어드는 과정, 그 이후에는 상처가 완치되어서 듀오덤을 사용 중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흔히 발생하는 찰과상을 어떻게 드레싱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처 드레싱의 기본, 밀폐 수분 드레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